여러분, 오늘도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어제 밤에도 잠 못 들고 뒤척이셨나요? 30년 전 그 사람이 했던 말, 10년 전 받았던 그 모욕,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처럼 툭 건드리면 아직도 쓰라린 그 기억들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죠. 나이 들어서까지 원한 품고 살면 뭐하냐고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답일까요?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한다고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든 관계가 화해로 끝날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상처 준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 죄책감 없이 경계를 세우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화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말,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형제간에 화해하고 지내라. 부모 자식 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구냐.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가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김씨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세이신 분인데요. 40년 전 사업을 하다가 동생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집까지 잃었죠. 그 동생은 형의 돈으로 자기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은 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과거는 잊고 형제답게 지내자고요. 김 씨는 고민 끝에 만났습니다. 주변에서도 화해하라고 권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은 과거 일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형도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랍니다. 게다가 은근히 자기 재산을 자랑하면서 형의 초라한 모습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억지로 한 화해가 오히려 40년 전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은 거죠. 이미 딱지가 안 작아던 상처를 굳이 다시 벌려놓은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죠. 시간이 지났으니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화해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 이것도 충분히 성숙한 어른의 선택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그 시간에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화해와 용서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때로는 영원한 이별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선택,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감정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화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상처 준 사람들의 3가지 유형과 대처법. 살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몇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죠. 오늘은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어떤 분은 며느리에게 30년 동안 온갖 구박을 했으면서도 지금은 자기가 며느리한테 무시당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들 등골을 빼먹으며 도박을 했으면서도 자식들이 불효한다고 원망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함이 약입니다. 연락을 끊으세요. 전화번호를 바꾸든 차단하든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상처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반성 없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번 용서해도 10첫 번째 상처를 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얌체 같은 사람들입니다. 평소엔 얼굴도 안 비치다가 돈이 필요하거나 보증이 필요하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나타나죠. 그것도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고 말입니다. 갑자기 옛정을 들먹이고 혈육의 정을 강조하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 이웃에 사는 박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조카가 작년에 갑자기 찾아왔답니다. 큰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래요. 감동한 할머니는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본색이 나타났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큰어머니가 도와주면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 할머니가 거절하자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이 끊겼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주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할 건 확실히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노후 자금은 정말 생존 자금입니다. 남에게 줄 여유가 없는 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ATM 기계로만 생각합니다. 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냉정해지세요.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상처 주는 줄도 모릅니다. 말할 때마다 비수가 날아오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데 본인은 그게 잘못인 줄 모르죠. 농담이라고 하고 장난이라고 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포장합니다. 아들 자랑하느라 다른 사람 자식은 깎아내리고 본인 건강 자랑하느라 아픈 사람 무시하고 경제적 여유 자랑하느라 어려운 사람 초라하게 만들죠. 만날 때마다 외모 지적하고 늙었다고 놀리고 초라해 보인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숨기는 게 없는 성격이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조절하세요.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명절에만 얼굴 보고 경조사만 참석하고 그 이상은 선을 긋는 거죠. 만약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볼일 보고 바로 자리를 뜨는 겁니다. 오래 있을수록 상처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참아줘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만 지치고 상처받을 뿐이죠. 그러니 이제는 방법을 바꾸세요.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옛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경계 세우기 실전 방법. 여러분, 경계를 세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 우리 세대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선을 긋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먼저 물리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실행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매번 모임에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모임에 가지 마세요. 꼭 가야 한다면 따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소규모로 만나는 겁니다. 명절 때 잔소리하는 친척이 부담스럽다면 성묘는 따로 가세요. 꼭 다 같이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만 비추고 일찍 빠져나오세요. 아프다고 하든 약속이 있다고 하든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최 씨 어르신은 이렇게 하셨어요. 매번 형제 모임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으셨는데 이제는 아예 불참하신답니다. 대신 조카들하고만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용돈 주고 하시죠. 훨씬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감정적 차단벽 만들기입니다.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한데요. 일단 상대방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귀로 듣되 마음에 담지 않는 거죠. 누가 여러분께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혼자 떠드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네.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마치 TV 보듯이 남의 일 구경하듯이 대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변명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상대는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네,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대답하고 넘어가세요. 상대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곧 시시해져서 그만둡니다. 이제 주변의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나이 들어서 그러면 쓰나? 이런 말들이죠. 이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현명한 답변들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제 나이에는 스트레스가 독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둬야 해요. 이렇게 건강을 이유로 대면 대부분 더 이상 뭐라 못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이것도 좋은 답변입니다. 노력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그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셋째, 서로를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여러분 마음 상할까봐 조심했나요? 여러분 기분 생각하면서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만 그들을 걱정해야 합니까? 이제는 당당해지세요. 거절할 때는 짧고 명확하게 하세요.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빌미를 줍니다. 이유를 대면 될수록 상대는 그 이유를 공격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시간을 두고 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문자로 거절하는 겁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건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상대를 증오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 아무나 들어와서 꽃을 짓밟게 둘 수는 없잖아요.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건강한 경계를 세워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훨씬 평안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상처 없는 노후를 위한 5가지 마음 원칙.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7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5가지 마음의 원칙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남은 인생 훨씬 평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칙,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부모님 위해, 남편 위해, 자식들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70살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답니다. 자식들이 난리였죠. 엄마가 무슨 혼자 여행을 가냐고.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다. 이 한마디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원칙, 과거를 놓아주되 잊지는 않기입니다. 이게 참 미묘한 건데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불행해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잊으면 또 같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세요. 그때 참 아팠구나, 억울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는 마세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그 경험을 교훈 삼아 더 현명해지는 거죠. 똑같은 유형의 사람은 피하고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 같은 거예요. 있는 건 알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가끔 날씨가 흐리면 쑤시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는 그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세 번째 원칙, 새로운 관계에 에너지 투자하기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는 다른 곳에 써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노인정에 가서 새 친구를 만들어도 좋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을 하며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려도 좋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아도 좋고요. 중요한 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관계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젊은 시절 친구들과는 연을 끊고 노년에 새로 만난 사람들과 더 깊은 우정을 나누시죠. 서로의 과거를 모르니 편견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더 편하고 즐거운 관계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원칙,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 만들기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셔야 해요. 이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정리되고 회복됩니다. 매일 30분씩만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를 마시든 산책을 하든 그냥 멍하니 있든 상관없습니다.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정말 조용히 나하고만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해 뜨는 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진정한 치유는 화해가 아닌 수용에서 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해결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될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결말을 바라지 마세요.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화해 없이도 용서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부분일 뿐이죠. 상처도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에요. 부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죠.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과거는 놓아주되 교훈은 간직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수용하기.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평안하고 충만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할 필요 없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이제 와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또다시 희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도 넘게 사셨겠죠. 그 긴 세월 동안 참 많이도 참고 사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명단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세요. 완전히 끊을 사람, 거리를 둘 사람, 최소한만 만날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배운 대처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신발도 처음엔 불편하지만 신다 보면 편해지는 것처럼 이것도 익숙해질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다. 여러분이 상처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우리 나이대에는 다들 비슷한 상처 하나씩은 품고 사니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어요. 그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 수도 있고 그것을 털어내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